오늘은 고전소설 김원전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원이라는 주인공이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에 태어나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다시 천상계로 승진한다. 뭐야? 이거 우리가 자주 보는 거 아닌가요?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서사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뭐 똑같네요. 똑같아. 따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고전소설들이 근원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김원전은 설화의 집대성이라고 할 정도로, 자, 요거 체크하고 들어갈까요? 자, 김원전은 설화의 집대성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설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드라마도 그런 거 있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은 거. 이것도 그래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전래설화인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설화로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둥근 원 모양으로 태어난 김원. 아, 그래서 이름이 김원이구나. 원 모양으로 태어났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겠죠. 허물을 벗고 공주와 결혼한다는 내용은 금방울전과도 매우 흡사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발단 부분이에요. 천상의 남두성이라는 별이 옥제라는 건 옥황상제예요.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 그 벌로 지상으로 내쳐졌다. 수박과 같은 생김새, 즉 원을 가지고 김규의 아들로 태어난다. 적각 모티프죠. 김원은 그 생김새가 수박 같은 형상이었기에 김규 내외는 근심에 쌓이게 된다. 그러나 원은 10년 동안 고난을 겪은 후 허물을 벗고 장부로 변신한다. 김원은 천서, 세 권을 읽고 지혜와 총명이 열리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비상하였고 풍운 조화의 신통술까지 부리는 재주를 갖게 됩니다. 전기분 볼까요? 김원이 자신의 재주를 시험하기 위해 창검 궁사를 가지고 천마산에서 무술 연습을 익히고 있을 때 머리가 9이고 몸집이 집채만한 괴물이 미인 셋을 업고 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싸웁니다. 그러나 김원은 새 여인을 구하지 못하고 상처만 있습니다. 괴물이 원을 잡아 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암굴로 들어가 버리자 원도 일단 그 입구를 봐두고 돌아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황제의 새 공주가 괴물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미인셋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공주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들을 구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김원이 나서게 됩니다. 김원은 수박으로 변신한 후, 원래가 수박이었으니까 공주의 도움을 받아 괴물을 죽이고 공주들을 지상으로 올려보냅니다. 이거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주를 구하고 굴 밖으로 나오던 김원은 그를 시기하던 부하 부원수가 측덩굴을 내려보내지 않고 그 굴을 막아버려 결국 동굴 속에 갇힙니다. 김원은 탈출하게 굴 속을 헤매다가 괴물에게 잡힌 용자를 구해주게 되었는데, 요거는 좀 설화하고 좀 다르다. 용자라고 하는 것은 용왕의 아들이란 뜻이겠죠. 용왕의 환대를 받고 용녀와 결혼하여 인간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나 김원은 귀양 도중 도적을 만나, 이 도적이 점주예요. 용왕이 준 연적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죽었도? 용녀는 용궁으로 도망가서 용왕에게 고하고 용왕은 도적을 찾아 엄영한 후 김원의 시체를 찾아 금광초를 얻고 병수를 입에 넣어 김원을 소생시킵니다. 소생한 김원은 용녀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와 천자에게 자신 겪은 일을 말하고 천자는 부하를 죽이고 김원을 부마로 잠깐. 용녀하고 이미 결혼했는데 다시 부마로 삼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몇 명이 되는 거야? 2명이 되는 거죠. 2명이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후반부가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하고 조금 다르기는 해요. 어쨌거나 간에 두 작품의 연관성이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소설이고요. 괴담소설입니다.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명나라 때고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김원의 황골 탈퇴와 고난 극복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영웅소설적 구조와 다양한 설화가 융합되어 드러나고 있다.
자, 영웅소설적 구조와 변이라고 했어요. 이 작품은 일단 괴담소설이에요. 괴물이 나와. 주인공이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에서 태어나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다시 천상계로 승천한다는 기본적인 서사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허물을 벗고 변신한다는 탈각설화, 그 다음에 용왕, 용녀, 용자가 나타난다는 용궁설화, 그 다음에 용왕이 준 연적을 도둑맞는다는 연적설화,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재생설화 등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영웅소설적 구조에 어떤 장면들이 연결되는지 볼까요? 자, 김원이 괴상한 모습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10년 만에 탈을 벗습니다. 일단 이것이 비정상적인 출생이라는 점에서는 영웅소설적 구조예요. 그리고 탈을 벗는다에서 우리는 탈각설화 또는 변신화소가 드러난다 라고 보면 돼요. 능력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거는 영웅소설적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여기서는 다른 어떤 설화가 개입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기 부분을 보면은 동굴에 들어가서 괴물을 퇴치하고 그 다음에 공주를 구한다. 근데 부하가 배신을 때린다 라고 하는 것은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괴물에게 잡혀있던 용자를 구해줘서 용왕의 황대를 받고 그 다음에 용녀와 결혼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궁설화와 결합한 상태이고, 위기 부분에서는 연적이 나온다는 점에서 연적설화가 결합한 경우이고, 극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점에서 본다면 재생설화가 결합된 부분이다 라고 본다면 장면마다 여러 가지 설화가 같이 붙어있는 결합된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공간과 소재가 사용되어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공간이 나오죠. 인간 세상 말고 어디하고 어디? 그렇지, 지하세계와 용궁이죠. 자, 지하세계와 용궁인데 이 두 번의 경험, 첫 번째는 지하세계는 공주를 구한다는 점에서 충과 효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충과 효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지하세계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음모에 빠져서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용궁으로 가죠. 그죠? 용궁으로 가는데 그 용궁은 용왕을 만나가지고 용녀와 결혼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용왕을 만나서 왜 용녀와 결혼하죠? 그렇지, 용자를 구해줬잖아요. 아들을 구해줬거든. 아들을 구해준 게 어디죠? 지하세계에서야. 그러니까 첫 번째 지하세계에서의 탐험과 이어져서 용왕이라는 초월적 존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용녀와의 결혼이라는 보상이 제공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꿈꾸는 당시 독자들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지하세계를 본다면 묘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산이 있는데 수목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온갖 꽃이 만발하였으며 난새와 봉새와 공작새, 앵무새, 두견새가 쌍쌍이 왕래하였다. 좌우를 돌아보니 궁전을 돌아보니 서쪽 마국간에 준마 천야필이 메어있고 동쪽 곳집에 금은보화가 무수히 쌓였더라. 산후기둥이며 청성마루와 유리벽이며 호박주초와 배곡대에 세워졌고 용린기와에 수정염을 달았으니 사치가 장려함을 기록할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천지 1월 세상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아기가 사는 지하세계는 인간세계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있을 거 다 있단 말이야. 단 화려하고 보배가 많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기나 인간이나 사는 모습은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인간 세상보다 훨씬 화려하다 라고 묘사가 되고 있네요. 다음 용궁 볼까요? 용궁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해와 달이 명랑하고 기이한 꽃과 이상한 풀,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궁궐은
구름끼는 하늘에 넓고도 끝이 없어서 하늘의 해와 달, 별 그리고 인간 세상의 5가지 복을 응하였으니 연못 속의 천지요 물나라의 용궁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가만 이것도 뭐 사실 지하세계나 인간세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죠. 이렇게 볼 때 용궁의 모습도 지하세계와 다른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게 다른 영웅소설하고 뭐가 다른가 라고 한다면 그건 여기에 있대요. 보상이에요. 즉 지하세계에서 용자를 구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용녀와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세상에 와서는 공주를 구해준 대가로 잘 먹고 잘 삽니다. 부마가 돼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부귀영화,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 이게 어찌 본다면 당시 독자들의 소망이요 욕구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소설로 쓰여져서 많은 독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공간의 특징을 이렇게 봤다면 다음엔 소재예요. 소재에서는 허물이 나오죠. 허물은 김원이 뒤집어 쓰고 있던 거예요. 10년 동안. 그것을 벗음으로써 김원의 정체를 김승상 아버지 김규가 이해하고 알게 되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서 3권을 읽고서나 출중한 지혜를 갖게 됐대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박은 김원이 10년 동안 수박의 형태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기가 있는 지하세계로 갈 때 수박으로 변신해서 가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소재의 기능은, 자, 10년 동안 어떤 갇혀있는 통과 의례적인 기능과 함께 아기를 속이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술과 안주는 아기가 있는 지하세계에서 아기를 안심시키기 위한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쟤는 아기를 죽이고 난 다음에 아기가 살아나지 못하게 뿌리는 거예요. 라고 본다면, 자, 허물, 천서, 수박, 술, 안주, 채와 같은 것들은 밑줄 치고 난 다음에 1, 2, 3, 4, 5,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닐, 미음 해가지고서나 우리가 소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원전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